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개발자입니다. 이제 캐시 메모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까지 한 개 이제 CPU 스펙을 보고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인덱스가 충돌이 나면서 왜 충돌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 난 거를 이제 캐시 메모리를 마냥 늘리는 걸로는 이제 해결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웨이라는 게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 웨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캐시 메모리에서 캐시 미스, 인덱스 충돌로 인한 캐시 미스가 나는 이유는 이제 인덱스를 결정하는 9개의 비트였죠. 9개의 비트 범위의 값들이 변하지 않고 그 앞에 상위 이제 태그를 결정하는 값들이 변하게 되면서 변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면서 주소 대역폭도 커지고 워낙 이제 이곳저곳 메모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래밍이 동작을 하다 보니까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인덱스를 표현하는 그 부분의 비트, 하위 비트는 변하지 않고 상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힙에서 스택 왔다 갔다 하면 상위 태그 값이 변하게 되면서 인덱스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인덱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같은 태그면 상관이 없어요. 같은 태그라면은 그 안에 그 캐시 라인 안에 내가 찾는 데이터가 있겠거니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태그다 보니까 계속해서 캐시 미스가 나는 거죠. 인덱스 충돌은 곧 캐시 미스로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던 거고요. 그래서 웨이라는 게 등장이 됐는데, 이 웨이라는 건 뭐냐, 쉽게 생각해서 웨이가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의 인덱스에 하나의 캐시 라인이 매칭이 됐어요. 즉 이런 그림인 거죠. 인덱스 1번이 이렇게 있으면 캐시 라인 하나가 64바이트짜리 캐시 라인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이 있으면 또 캐시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쭉쭉쭉쭉 캐시 라인 하나에 인덱스 하나, 인덱스 하나에 캐시 라인 하나, 인덱스 하나에 캐시 라인 하나,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겹쳐버렸는데 태그가 서로 달라버리면은 이건 캐시 미스예요. 여기 2번에 있는 캐시 라인 빼고 거기 있는 거 올려와야 되는 거죠. 캐시 라인을 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L2, L3까지 찾아 내려가야 됩니다. 이건 캐시 미스예요. L1 기준으로 저희는 캐시 히트를 측정을 하는데, L2, L3까지 가면은 이것조차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L1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캐시 미스가 나는데, 웨이는 인덱스 하나에 캐시 라인을 2A, 2개, 4A, 4개, 8웨이, 8개까지 늘려버리는 겁니다. 즉 인덱스 하나에 매칭되는 캐시 라인을 8웨이라고 하면은, 8웨이라고 하면은 인덱스 0번에 캐시 라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캐시 메모리는 그대로예요. 512개였던 인덱스가 하나에 8개의 캐시 라인, 즉 512개였던 캐시 라인이 인덱스 하나에 8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512 나누기 8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인덱스를 나타내는 비트의 크기가 작아서 주소의 대역폭이 커지는 거를 방지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주소의 대역폭이 커지면서 앞에 태그가 바뀌는 것 때문에, 이제 인덱스는 그대로 있고 태그가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모리 미스가, 캐시 미스가 많이 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덱스를 더 줄여버리면은 충돌은 더 자주 일어나. 왜냐, 인덱스 비트 자체가 작아졌으니까 태그 부분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인덱스가 이렇게 되면 6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비트 6개만으로도 인덱스가 표현이 가능하면은 하위 캐시 라인에서의 이제 비트 6개, 캐시 라인에서의 오프셋을 위한 비트 6개, 그리고 그 위에 인덱스를 위한 비트 6개면은 그럼 인덱스까지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더 충돌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충돌이 더 많이 납니다. 충돌이 더 많이 나는데, 이제 이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충돌이 나도 최대 8개까지는 캐시 라인을 하나의 인덱스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O1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덱스에 캐시 하나 이렇게 됐으면 인덱스만 찾으면 바로 그쪽에 캐시 라인이 있으면 이건 히트고, O1에 정확히 O1에 이제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바로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캐시 라인을 O1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웨이가 등장함으로써 O1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인덱스를 찾아서 O1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선형 탐색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O1 플러스 웨이의 개수만큼이라고 볼 수 있겠는, 개수만큼 선형 탐색이 들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캐시 자체를, 캐시 메모리 자체를 당장 늘리기 힘들다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덱스가 충돌 날 때마다 캐시 미스 확률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웨이를 통해서 충돌이 나더라도 그 안에 이제 최대 8개까지, 8웨이면 최대 8개까지 캐시 라인을 쌓아둘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같아도 같은 인덱스의 캐시 라인을 8개를 두고 그 안에서 선형 탐색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얼만큼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웨이라는 게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어쨌든 인덱스와 캐시 라인을 1대1로 매칭시켜 놓고 O1으로 바로 찾는 게 더 좋지만,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인덱스 자체가 이제 대역폭이 커지다 보니까 인덱스가 충돌이 많이 나는데 앞에 태그 값들은 다른 그런 캐시 라인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미스 확률이 늘어나고, 이것보다는 웨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하나의 인덱스에 여러 개의 캐시 라인을 두지만 충돌이 났을 때 해당 그 캐시 라인에서, 만약에 캐시 라인이 비어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처음엔 무조건 미스일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캐시 라인, 웨이들을 비교를 해서 선형 탐색을 통해 찾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제 웨이가 사용이 된 거고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제 이 웨이에서 8웨이가 현재 제 PC에는 8웨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웨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덱스에 여러 개의 캐시 라인을 더 가지고 전체적인 인덱스는 줄여버렸어요. 전체적인 인덱스는 줄여버렸고, 거기에 이제 인덱스 충돌이 더 자주 나지만, 자주 날 수밖에 없죠. 인덱스 비트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더 대역폭이 커짐으로써 더 인덱스 비트가 변할 경우는 적어졌겠죠. 그래서 충돌은 더 많이 나지만, 충돌을 일으켜서라도 그 안에 이제 웨이가 8개, 최대 그 인덱스에 8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쌓아놓을 수 있다. 캐시 라인을 적재해 놓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선형 탐색이 뭐 캐시 라인 8개에 들어가지만 어차피 태그 값으로 비교를 해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여기 들어간 게 인덱스면은 각각의 캐시 라인들은 태그 값이 있어요. 태그 값은 뭐예요? 내가 찾으려는 주소의 상위, 이제 이게 인덱스가 64까지니까 6 하면 12죠. 12입니다. 여기가 캐시 라인의 오프셋, 얘가 인덱스 비트. 그럼 앞에 상위 20비트가 캐시 라인의 태그가 되는 거죠. 캐시 라인의 태그가 돼서 각 태그로 찾으면 되니까 그냥 이제 이거 있냐, 이거 있냐, 이거 있냐, 이거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비교 8번이면 될 것 같아요. 반복문 8번 돌아서 이 안에서 이제 현재 이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웨이들 중에서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상위 20비트에 해당하는 태그 값을 가진 캐시 라인이 있느냐, 캐시 라인만 태그가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오프셋으로 데이터 찾으면 될 것 같아서 이거 8번 비교하는 비용이 캐시 미스보다는 훨씬 싸다라는 거죠. 왜냐, 인덱스가 8번 겹쳤어요. 그러면은 7번은 캐시 미스인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시스템으로 웨이 없이 한다고 하면은 8번 이제 만약에 인덱스가 8번 겹쳐요.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 8번 겹치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웨이가 8개 이렇게 캐시 라인이 8개, 웨이 시스템으로 캐시 라인이 8개 있으면은 이 안에서 있을 확률이 8배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캐시 미스 한 번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를 8개를 더 가지고 찾는 거죠. 8번 반복문 도는 거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경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웨이의 첫 번째 이유고, 우리가 무조건 현재 제 PC에서는 무조건 8웨이여야 되고, 어떤 PC든 간에
인덱스 개수가 64개, 즉 64개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가상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 즉 가상 메모리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일단은 정리가 됐어요. 자, 웨이까지 정리가 됐어요. 웨이가 나온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능상의 이점을 위해서 웨이를 등장시켜서 인덱스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충돌은 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충돌이 나더라도 그 안에, 해당 인덱스 안에 이제 웨이들 중에서 하나가 있을 확률이 8배 더 높기 때문에 히트가 일어날 확률이 8배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웨이를 저렇게 사용할 수밖에, 무조건 저 크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웨이인지 6웨이인지 2웨이인지 4웨이인지 8웨이인지에 대한 거는 여기 가상 메모리 관련된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PC에서는 512개였잖아요. 최종적으로 어제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이전 영상에서 보면은 512개였는데 이게 무조건 64개가 돼야 돼요. 무조건 64개 인덱스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64로 나눠버리면은 이게 8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PC에서 웨이의 개수는 8웨이고 64개 인덱스에서 8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무조건 64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상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상 메모리 시스템부터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 뭐죠?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 뭘까요? 가상 메모리 시스템은 이제 현재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 시스템은 메인 메모리에 최대한 많은 프로세스를 동시에 올려놓고 구동시키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뿐만, 어쨌든 프로그램의 실행은 메인 메모리에서 되어야 되죠. 그런데 프로그램의 실행을 메인 메모리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의 스왑 영역이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하드디스크까지 확장해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을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흔히 64비트 시스템에서, 64비트 아키텍처에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은 프로세스마다 이제 메모리가 할당되는데, 그 메모리 할당되는 게 16테라. 하지만 그중 8테라는 이제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우리가 내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8테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8테라인데 이 8테라가 메인 메모리에 다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제 메인 메모리만 하더라도 16기가거든요. 16기가인데 이게 8테라에 어떻게 여기 다 적재가 됩니까? 제 것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수백 개, 100개가 넘는 프로세스가 현재 올라와 있고, 컨텍스트 스위칭을 통해서 CPU의 자원을 얻어서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 동작하진 않아요. 프로세스가 켜져 있다고 해서 대부분은 다 이제 블럭 상태가 되어 있고, 실제로 동작하는 거는 무조건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서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메인 메모리가 캐시에 그 데이터를 올려주고, CPU가 캐시로 접근을 해서 이제 실행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어쨌든 8테라의 메모리가 주어집니다. 8테라의 메모리가 주어지면은 이 8테라를 4KB 크기로 다 나눠요. 즉, 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K로 페이지를 쭉쭉 나눠요. 8테라 나누기 4K 하면은 총 몇 개의 페이지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테라면은 기가 테라니까 1024 8K 8테라면은 8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메가 곱하기 1024 테라 기가 1024는 이만큼 바이트네요. 이렇게 맞나? 1, 2, 3, 1, 10, 100, 10억, 100억, 1000억, 8조, 7000억 바이트. 자, 1024가 하나 8바이트에서 8테라니까 1024 한번 8kB, 8MB, 8GB. 맞네요. 8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85억. 저 42억이니까 맞네요.
네, 이 정도 바이트가 되는데 이걸 이제 나누기 4096. 왜냐? 4K면은 4096 바이트잖아요. 4K면 4096 바이트이기 때문에 나누면은 결국 페이지 하나, 페이지 개수가 21억 개가 나와요. 이 페이지 개수가 21억 개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가상 메모리, 이렇게 제가 할당받은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이 이렇게 4K로 나뉘는데 왜 4K냐? 왜 4KB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메인 메모리 역시 4KB로 나뉘고 얘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얘 하나는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얘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얘는 가상이고 가상의 제 프로세스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얘는 실제 램, 메인 메모리인데 얘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공용으로 사용을 하겠죠. 램이고 얘가 4K입니다. 얘가 16기가잖아요. 그럼 얘가 4K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 크기도 4KB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하나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확장해서 봤을 때 항상 얘가 0이고 여기가 4KB, 8KB, 16KB, 12KB, 16KB, 20KB 이렇게 쭉쭉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의 오프셋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하나의 크기가 4096이기 때문에 오프셋은 4096, 즉 2의 6승이랑 4096이면은 0에서 4095바이트까지의 이제 오프셋이 나올 거고 4095는 2의 12승입니다. 이게 뭐냐? 라고 봤을 때 메인 메모리의 프레임의 크기는 하나 1프레임의 크기는 4KB고 4KB이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의 8테라도 메모리가 4KB 단위로 쪼개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중에서 하나가 여기 메인 메모리 실제로 올라가서 그 크기만큼 딱 올라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 8테라가 그냥 통째로 램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램에서 메인 메모리에서 4KB씩 쪼개져 있기 때문에 프레임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이제 끼우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에 어떤 영역을 사용을 해도 프로그램 실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메모리 중에서 실제 코드 영역이 있는 부분, 동작해야 되는 부분이나 스택 영역, 그런 데는 사용되는 부분은 항상 램에 프레임의 4KB 단위로 끼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져요. 어딘가에 페이지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집니다. 장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장착돼서 그 실제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올라온 부분만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4096이잖아요. 이게 얘가 뭐 4K 위치에 4096이면 항상 모든 프레임의 시작은 0부터 4095바이트까지 이렇게 있고 이 4095는 결국에 2의 12승입니다. 즉 메인 메모리의 프레임의 오프셋, 프레임 안에서의 오프셋은 2의 12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2의 12승 값을 2의 12승 비트면은 오프셋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을 해서 거기 적재하고 이제 읽어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오프셋 12비트인 겁니다. 자, 근데 뭐예요? 가상 메모리에서 메인 메모리로 주소 변환이 필요하죠. 왜냐?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이제 스택 메모리나 어셈블리 창을 보면 그거 다 가상 메모리거든요. 가상 메모리 주소란 말이죠. 가상 메모리 주소면은 어쨌든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조건 메인 메모리에 올라온 상태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CPU가 보는 건 가상 메모리라는 거죠. 가상 메모리이고 가상 메모리 주소라는 거죠. 그럼 이게 주소 변환 과정을 거쳐서 메인 메모리 주소랑 매핑이 되어야 되는 건데 실행된다라는 건 이미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프레임 어딘가에 그 페이지가 끼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변환을 해서 주소 변환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오프셋, 즉 이 프레임 안에서도 어떤 메모리에 위치가 어딘지 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하려면은 이 12바이트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12바이트는
12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가상 메모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은 캐시 라인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4바이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6비트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은. 그러면은 하위 6비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CPU가 현재 보고 있는 0x 0010 그 다음에 342C라는 주소에서 하위 6비트, 이 C가 이 C를 보면 되겠죠. 이 C면 8비트니까 이 C면 ABC 2, F니까 0, 그러니까 1110이고 1110에 C면은 ABC니까 12잖아요. 1248, 1100, 1248. 이 주소에서 하위 6비트는 캐시 라인 거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캐시 라인을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니까. 찾아야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고, 여기서부터 4비트만 더해서 4비트면 뭐죠? 그렇죠. 4죠. 그럼 1, 2, 4니까 0, 0, 1, 0. 이 6비트까지 하면은 총 몇 비트예요? 그렇죠. 12비트입니다. 즉 우리가 가상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캐시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읽어 오는데 사용을 할 때 이 12비트가 서로, 이 12비트는 고정값이라면은, 즉 이게 가상 주소든 물리 주소든 상관없이 12비트가 고정이라면은 1, 2, 4 그쵸, 12비트 여기까지 12비트가 고정이라면은 이거는 가상 주소에서 물리 주소로 변환될 때 물리 주소의 프레임 안에서의 오프셋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메인 메모리의 프레임의 크기는 4KB, 즉 4KB는 4096바이트, 4096바이트죠. 거기에 4096바이트인데 그 안에서 이제 오프셋을 나누게 되면은 1바이트씩 나누잖아요. 우리가 메모리를 1바이트씩 읽어드리니까 1바이트가 최소 단위니까. 그래서 1바이트씩 나누면은 총 0부터 4095까지의 이제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0번지, 1번지, 2번지 해서 4095번지까지. 그러면은 이 오프셋은 2에 12승이면은 2에 12승이면은 2048이 되기 때문에 2에 12승으로 이제 오프셋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프셋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위 12비트를 오프셋으로 사용을 하면은 메모리 주소에서 하위 12비트를 무조건 오프셋으로 사용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가상 메모리에서도 인덱스 부분과 이쪽 오프셋 부분을 합쳐서 12비트로 맞춰 놓으면은 상위 태그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이 오프셋 부분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 태그 부분으로는 실제 메인 메모리가 몇 번째 프레임 안에 속해 있는지 그 주소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몇 번째 프레임에 현재 이 주소가 온 건지, 이 가상 메모리 주소는 메인 프레임의 몇 번째에 장착되어 있는 페이지의 주소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메인 메모리 몇 번째 프레임에 있는지를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0번째부터 하위 12비트의 주소를 더하게 되면 하위 12비트가 가지고 있는 정수값을 오프셋으로 더하게 되면 실제 그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 메모리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캐시 라인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적으로 캐시 메모리에서의 L1 캐시 메모리에서의 인덱스는 6비트, 즉 2의 6승 0부터 63까지의 개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총 64개의 개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512개의 캐시 라인을 가질 수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서 64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64개의 인덱스 번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64를 하면은 나오는 게 8이고, 그래서 웨이를 확인하지 않고도 제 PC의 웨이는 8웨이다 라고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얘가 64로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크기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메인 메모리 프레임은 4KB로 정해져 있어서 하위 12비트로 오프셋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캐시 메모리로 가져왔을 때 이 캐시 메모리에서 만약에 6비트는 어쨌든 정해져 있어요. 하위 6비트는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64바이트이기 때문에 64바이트를 또 1단위로 쪼개면 똑같아요. 1단위로 쪼개면 이제 비트 6개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셋은 6비트고, 여기가 만약 6비트가 아니라 아까처럼 9비트다. 9비트다 하면은 총 15비트잖아요. 여기가 9비트다 하면은 합쳐 총 15비트예요. 그럼 앞에 17비트가 17비트로 주소를 변환해서 찾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안 맞아.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 프레임은 4KB이기 때문에 하위 12비트를 내부 오프셋으로 사용을 하고 20비트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의 몇 번째 프레임의 위치에 있는지, 몇 번째 프레임 안에,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여기 일단 17비트를 어떻게 확인을 했다고 쳐도 남은 비트가 15비트이기 때문에 이 오프셋 크기와 안 맞는 거예요. 2의 15승이잖아요. 2의 15승이면 얼마야? 2의 12승이 4096이니까 잠시만요. 2의 15승이면은 96 더하기 10, 12 13, 14 2의 15승 3 곱하기 32768 32,768번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0부터 4096까지밖에 없는데 갑자기 30,000번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오프셋을 어떻게 찾아요? 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것도 아닌데. 왜냐, 이 안에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게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맞추는 겁니다. 맞추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데이터를 찾을 때 이제 사용하는 비트가 총 12비트로 이제 인덱스와 오프셋을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값들 20비트를 가지고 태그 값을 구성을 해서 이제 각 캐시 라인에 대표되는 태그 값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메모리, 가상 메모리와 메인 프레임의 주소 변환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고, 하위 12비트가 왜 꼭 캐시 메모리의 인덱스가 64개가 돼야 되는지. 그럼 이제 만약 캐시 메모리가 더 커도 웨이가 늘어나고 캐시 메모리가 더 작으면 웨이가 줄어들겠죠. 왜냐? 웨이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 인덱스를 512개 중에서 64로 압축했을 때 웨이 개수가 8개냐, 4개냐, 2개냐에 따라서 캐시 메모리 크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 웨이 개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웨이 개수가 12웨이로 늘어나면은 인덱스는 64로 고정이 돼 있어요. 인덱스 64로 고정이 돼 있는데 각 인덱스마다 4인데 여기서 0이라고 했을 때 이게 8개던 게 12개로 늘어나면은 각 인덱스마다 4개씩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총 64 곱하기 4니까 64개 인덱스에 웨이가 4개씩 늘어나는 거니까 4, 4, 16, 16, 4, 24, 256 거기에 256 곱하기 64바이트를 해야죠. 왜냐, 256개의 캐시 라인이 늘어난 건데 거기에 256 곱하기 64바이트면은 16,384바이트가 더 늘어난 거고, 여기에 나누기 1024를 해보면은 총 16kB의 캐시 메모리가 각 코어마다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웨이가 늘어나면 캐시 메모리가 커진 거고, 인덱스가 늘어나도 캐시 메모리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캐시 라인이 커져도 캐시 메모리가 커진 거죠. 근데 현재 선택하고 있는 방식, 어쨌든 캐시 라인은 늘어날 건데 각각의 방식이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캐시 히트를 높이려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전까지 말씀을 드린 게 결국에는 웨이를 늘리거나, 그러니까 웨이 개수를 늘리거나, 캐시 라인의 크기를 2배로 늘리거나, 아니면 인덱스를 늘리거나, 이렇게 3가지 방법이 현재 저는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뭐고 가장 싼 게 뭔지를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시 히트를 높이려면 결국에는 인덱스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는 그러니까 웨이가 없는 게 가장 좋아요. 웨이가 없는 게 이제 바로 그냥 5원으로 찔렀을 때 그거면은, 그 캐시 라인이면은 그게 바로 5원으로 캐시 히트를 때린 거잖아요. 따로 선형 탐색할 필요 없이, 순차 탐색할 필요 없이 그냥 캐시 히트를 높인 건데, 어쨌든 웨이가 도입된 지금으로서는 웨이 개수를 줄이되 인덱스를 늘려버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왜냐면 웨이가 많다라는 거는 똑같이 인덱스 0번으로 들어왔어요. 인덱스 0번으로 들어왔는데 웨이가 많으면은 8번 검색을 해야 되는데, 웨이가 적으면은, 웨이가 2웨이면, 근데 이거 충돌, 웨이가 줄어들어서도 안 되겠네요. 웨이가 줄어들어서도 안 되네. 왜냐면 또 2개 안에 있을 확률보다 8개 안에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캐시 라인 자체를 늘리거나 아니면 인덱스를 늘리거나, 그게 맞겠네요. 2가지입니다. 웨이를 줄이는 거는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거고요. 캐시 라인, 캐시 라인의 크기가 현재 64바이트인데 이걸 128바이트로 늘리자는 거죠. 128바이트 128바이트로 늘려버리면은 캐시 라인 한 번에 긁어오는 게 64바이트에서 128바이트로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위 6비트가 아니라 이제 7비트가 되겠죠. 하위 7비트가 되면은 여기가 12비트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인덱스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메모리가 8K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12비트, 13비트로 되니까 이게 되는데, 어쨌든 비트 하나 늘어나는 건데, 메인 메모리 프레임 크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4KB,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만 늘리려고 캐시 메모리 크기만 늘려버렸다가는 이 메모리랑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오프셋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중 일인데 뭐 캐시 라인의 크기를 늘리거나, 즉 그 안에서의 오프셋 크기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 인덱스 자체를 늘리면은 거기서 그냥 1비트만 올리면은 인덱스가 늘어나고, 인덱스가 늘어남으로써, 인덱스가 하나 늘어나면 그 안에 이제 캐시 라인 자체가 8개 웨이만큼 또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캐시 히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캐시 용량을 늘리는 게 주 목적인데, 근데 현재는 메인 메모리 프레임과 딱 맞아떨어지게 12비트 메인 메모리에서 오프셋을 가지려면 12비트. 그래서 크기가 딱 맞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12비트를 유지한 채로 그대로 캐시 히트를 높이려면은 캐시 크기를 어떻게 늘릴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거면은 결국에는 웨이 개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현재 즉 이 비트가 인덱스나 오프셋이잖아요. 그럼 이걸 건들지 않고는 웨이 개수를 늘려서 더 많이 보관하고, 어차피 8개에서 12개 탐색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에서 12개로 그냥 웨이 개수를 늘려버리는 거죠. 캐시만 늘리고 싶다. 캐시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메인 메모리랑 연결되어 있는 인덱스 비트와 오프셋 비트, 인덱스 비트와 캐시 라인의 오프셋 비트를 그대로 두고 캐시 메모리를 늘리고 싶다면 웨이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4개씩 추가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6KB의 캐시 메모리의 증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현재 8웨이인데 12웨이로 늘어나면 인덱스는 그대로 있고 오프셋도 그대로 있고, 그랬을 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캐시 웨이의 개수를 늘려버리는 것밖에 없겠네요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덱스를 늘리면 안 되는 이유 말씀을 드렸죠. 캐시 메인 메모리 프레임이 4KB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오프셋을 찾아가려면은 실제로 주소 변환, 즉 태그 20바이트로 주소 변환을 하면은
메모리 프레임의 시작 주소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프레임에서 중간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주소다. 근데 이게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지 알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의 시작 주소로 들어가서 하위 12비트 값을 더하면은 실제 그 물리 메모리 프레임 안에서의 그 실제 물리 주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늘려버린다는 거는 12비트 가상 메모리 주소든 물리 메모리 주소든 서로 이제 짬뽕해서 사용할 때 12비트는 우리가 물리 메모리의 오프셋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정해놨는데 캐시 메모리에 사용하는 인덱스 값을 늘려버리게 되면 이게 12비트가 안 되잖아요. 12비트가 안 되니까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값이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13비트로만 올라가도 범위가 8096이 돼버리잖아요. 아니다. 4096에서 8096이 아니지. 8102 곱하기 2 하는 거. 8192이면은 갑자기 오프셋을 한 5000번대 잡아버리면 이거는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페이지 안에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인덱스를 늘릴 수가 없어요. 인덱스를 늘리면은 물리 메모리 프레임의 오프셋과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주소 변환이 돼도 실제 물리 메모리를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늘리면 안 되고, 만약에 캐시 메모리를 늘리고 싶다 하면은 현재로서는 웨이 개수를 각 인덱스마다 가지고 있는 웨이 개수를 8웨이가 아니라 12웨이, 16웨이 이렇게 늘리면 캐시 메모리만 늘릴 수가 있겠죠. 오프셋과 인덱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오프셋을 늘리거나 인덱스를 늘린다는 거는 결국 캐시 메모리 내에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트의 개수를 늘리는 건데, 이건 캐시 메모리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12바이트가 결국에는 12바이트씩 하면은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프레임에 맞춰서 메모리 프레임 크기에 맞춰서 캐시 메모리에서 인덱스와 오프셋 사용하는 메모리가 정해져 있고, 비트 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인덱스 비트를 늘려버리면, 인덱스를 늘리면 그 비트가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 메모리 프레임의 오프셋을 나타내는 12개의 비트와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로 주소 변환을 했을 때 오프셋을 찾아갈 수가 없다. 그 프레임 안에서의 실제 물리 주소로 찾아갈 수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